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친구 남편과 가까워졌습니다.입니다. 오디오처럼 틀어놓으시고 무료로 재미있게 감상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납니다. 박정숙은 올해 68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멈춘 듯 정지해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재는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린 커다란 구멍이었습니다.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발견된 지 겨우 반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준비할 틈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서 울음을 삼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던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뒤 부부는 함께할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전국을 여행하며 여생을 즐기자고 약속했습니다. 강릉의 파도, 남해의 햇살, 제주도의 꽃길을 밟으며 노후를 보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벚꽃 여행까지 일정표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랍 속 여행 노트는 더 이상 펼쳐지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집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닌 차가운 적막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던 풍경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에 혼자 놓인 밥그릇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정숙은 TV를 켜놓고 소리를 크게 높였습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려야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다시 꺼진 화면 앞에서는 혼자라는 사실만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방 안의 어둠이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유일한 위로는 딸 지연의 전화였습니다. 지연은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와도 엄마 잘 지내? 이번 주는 일이 많아서 못 가. 다음 주엔 꼭 갈게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사는 세상은 너무 빠르고 자신은 점점 더 느려져 간다는 사실만을 느꼈습니다. 이런 정숙의 곁에 있어준 사람은 친구 이순자였습니다. 이순자는 4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오랜 벗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교회에 다녔고 자식들 결혼식에도 서로의 집을 오가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순자는 종종 정숙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정숙아, 혼자 있으면 밥맛 없잖아. 우리랑 같이 먹자라며 웃어주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실감을 했습니다. 순자의 남편 김영호도 정숙에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과묵하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씨, 자주 오세요. 집이 넓은데 순자랑 둘만 있으면 조용해요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말은 정숙의 가슴을 조금이나마 덮여주었습니다. 정숙은 그렇게 친구의 집을 드나들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웃을 때면 잠시나마 잃어버린 가족의 조각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하고 따뜻했던 시간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위로가 언젠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삶을 뒤흔드는 갈등의 씨앗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그렇게 정숙의 쓸쓸한 나날 속에서 새로운 파문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이순자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해외로 떠나야 했습니다. 아들은 곧 아버지가 될 예정이라며 순자의 도움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순자는 고민 끝에 출국을 결심했습니다. 출국 전날 순자는 정숙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정숙아, 내가 없는 동안 영호 혼자 있으면 적적할 거야. 순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숙이 답했습니다. 순자는 덧붙였습니다. 가끔 연락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해줘. 당신도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정숙은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부탁이자 배려였지만 왠지 모를 책임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순자가 떠난 뒤 정숙과 영호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장 보러 가실래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였지만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며 나누는 대화는 정숙에게 오랜만에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공무원 시절 이야기와 순자와의 신혼 시절 추억을 풀어놓았습니다. 정숙은 웃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오랜 친구의 남편과 보내는 시간, 그것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편안함과 따뜻함으로 변했습니다. 영호 또한 정숙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순자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별게 다 걱정이에요. 몸이 아플까, 아내가 먼저 떠날까 걱정돼요. 정숙은 그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외로움이 아닌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남편과 가까워지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울 앞에서 정숙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러나 외로움은 이성보다 강했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정숙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외로움과 위로, 죄책감과 설렘이 얽혀 그녀의 하루하루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했던 일상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숙과 영호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사이의 위로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에게 기대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혼자 있을 때면 영호와 함께한 소소한 대화와 산책을 떠올리며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영호 또한 정숙에게 문자를 보내며 하루의 안부를 묻는 것이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장을 보러 영호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서로 장바구니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길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영호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는 단순한 친절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 정숙은 자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짐을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남편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과 외롭지 않은 지금이 좋아라는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괜찮아요.
혼자라는 건 참 힘든 일이죠. 저도 외로움이 많습니다. 정숙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감정을 더 키우면 안 돼, 친구를 배신하게 될지도 몰라. 그날 이후 정숙은 영호와의 만남에서 미묘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매일 밤 홀로 잠자리에 들며 영호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영호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순자가 곁에 있음에도 정숙에게 느끼는 감정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마음을 정숙에게 표현하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을 숨기기도 힘들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작은 몸짓, 눈빛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그 미묘한 긴장은 서로의 일상을 점점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숙은 하루하루 갈등하며도 영호와 보내는 시간이 주는 따뜻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금지된 감정은 조용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과 위로, 설렘과 죄책감이 뒤엉킨 감정 속에서 정숙과 영호는 서로를 이해하면서도 경계를 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종종 경계를 무너뜨릴 순간을 예고 없이 가져왔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순자가 귀국했습니다. 정숙은 순자의 귀국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영호와 자신 사이의 미묘한 긴장과 감정을 감출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공항에서 돌아오자마자 정숙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숙아, 그동안 잘 지냈니? 순자가 밝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집 안 공기는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영호는 순자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정숙 또한 마음속으로 죄책감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할 때마다 작은 긴장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며 순자는 정숙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순자의 눈빛에는 친구를 향한 의심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순자야,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에는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영호 역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미안함과 혼란스러움이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숙은 스스로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호와의 만남을 최소화하며 외로움보다는 친구의 신뢰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순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변화는 모두에게 상처로 남았습니다. 정숙은 홀로 집에 돌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려 했던 마음이 결국 친구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영호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숙에게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외로움의 깊이를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친구를 배신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공허를 달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여름은 끝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숙과 영호는 서로에게 남은 감정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로움과 위로, 친밀감과 죄책감이 공존하는 관계 속에서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창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지난 여름의 일을 되새겼습니다. 순자의 귀국과 그로 인해 발생한 미묘한 긴장은 마음 깊이 남았지만 동시에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정숙은 홀로 집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하구나. 외로움은 때로 이성보다 강하게 몰려오고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경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우게 되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영호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친근한 대화와 산책 속에서 위로를 받았지만 그 감정이 순자를 배신할 뻔한 순간까지 발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정숙은 마음속 깊이 후회와 동시에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친구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겠다. 나의 외로움보다 소중한 것은 친구와 딸 그리고 나 자신이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정숙은 영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연락하던 메시지를 줄이고 함께 산책을 하던 습관도 줄였습니다. 영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금지된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순자는 조금씩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정숙과 영호 모두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안도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따뜻한 우정과 신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구에게도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서로 신중하게 관계를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정숙은 딸 지연과도 더욱 가까워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주 연락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정숙은 외로움의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가족과 친구, 자신에게서 비롯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정숙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도 두려움이 아닌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외로움과 설렘, 죄책감과 위로를 경험하며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경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정숙의 삶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책임의 균형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힘을 주었습니다. 정숙은 오늘도 창밖의 바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소중함과 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도 좋은 이야기로 전해드릴게요. 구독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누르고 제 채널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